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APR 주주님들, 이 APR 같은 경우 매년 실적이 성장함에 따라 이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지, 올해 또한 이 실적이 더 성장하지 않을지 기대감이 많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올해 실적도 좀 역대급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이유가 신규 공장 구축과 그리고 자사몰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이 APR을 투자할 때 긍정적인 소식과 이 리스크 관리까지 제가 이 양방면으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APR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주님들이 답답하고 많이 속상하실 거라 생각해요.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적정 주가를 예상을 해봤습니다. 이 화장품 업종과 그리고 미용, 의료기기 평균 PER을 구해서 제가 적정 주가까지 예상을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게요. 현재 이 APR 같은 경우 실적 부분이 매년 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의 기대감이 크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. 저도 이 APR의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까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기대가 됩니다. 우리 주주님들처럼요. 근데 무엇보다 이 APR이 2023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큰 성장성을 이뤘다는 겁니다. 보시면 최대 실적 679억 원을 냈는데 이 부분은 2022년 전년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127.3% 성장한 수치라는 겁니다. 현재 전체 매출 비중의 33%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40%를 차지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. 무엇보다 이 APR은 1, 2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 부분은 이제 APR이 최근 홍콩과 이제 뉴욕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렸죠. 근데 며칠 만에 이제 완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이런 인지도와 선호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 이슈를 봤을 때, 여기서 며칠 만에 뭐 완판이 됐다.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런 부분이 이 앞으로의 올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적 대박이 나겠다.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APR은 이 해에서 이렇게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탑 홈뷰티 이 디바이스 점유율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외, 국내 양방면으로 좀 이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 무엇보다 이 APR은 이 디바이스를 이제 AGR 아시죠? 이렇게 피부 이렇게 미는 건데 이 부분을 출시를 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은 자체 유통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진출 그리고 디바이스 사업을 더욱 확장시킴에 따라 이 외형 성장이 확대될 전망이고 이 수치는 이제 2022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거다. 올해뿐만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치로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사몰이 매출이 5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10만 명이에요. 근데 이제 2024년 올해 보시면 올해 1분기가 이제 6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. 이 3개월 동안 이제 110만 명이 현재 추가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 자사몰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있고 이 자사몰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올해 판매량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. 홈 뷰티 디바이스 수가 2023년 기준 이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168만 대, 약 170만 대죠. 근데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 2년 만에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. 이 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 해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고 해요.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일본인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본인 친구 말로는 이 AGR 굉장히 써보고 싶다, 뭐 선물해달라 이런 거 현재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에도 더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 무엇보다 이 수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수치가 현재 누적 판매량이 약 170만 대잖아요. 근데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급량이 부족해서 이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량을 어느 정도 뒷받쳐 준다 하면 이 수요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신공장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이 신공장을 이제 올해 4월 초에 이제 생산을 현재 시작 예정 중인데
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1분기 데이터로는 현재 좀 호실적으로 기록할 거다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정말 나와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2분기 실적까지는 이 신규 공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하고 여기서 이제 판매량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현재 홈 뷰티 디바이스를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1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2공장까지 합세를 해서 340만 대를 현재 증가할 거고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800만 대까지 이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보시면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 대인데 25년까지 2년으로 우리가 또 크게 길게 봤을 때 약 11배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 무엇보다 이런 화장품 업종을 우리가 좀 투자를 만약에 하실 때 이 기존 신제품이 또 어떻게 나오고 이 파업 스토어가 또 어떻게 되고 이 신제품의 이 영향력을 좀 사람들한테 수요가 많겠다 이런 부분이 좀 예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현재 2024년 이제 1, 2분기에 이제 신제품인 홈튠을 현재 출시 예정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출시하고 나서 1개월 판매량을 현재 8만 대를 현재 판매 추정을 예상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홈튠이 좀 와닿는 게 이유가 뭐냐? 신규 카테고리이기 때문이에요. 신규 카테고리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, 이 사람들도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신규 뭐 음식이 나온다 하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어보고 싶고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. 근데 여성분들이라면 이 신규 화장품이 나왔는데 안 써볼 수가 있을까요?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존 에이지젤 잘 쓰고 있는데 신제품 홈튠? 심지어 이 탄력 리프팅에다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?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여성들의 심리로 봤을 때. 이 보시면 신규 카테고리고 이제 흡수 촉진이나 이제 모공, 바디 신규나 이 탄력과 리프팅에서 이 카테고리가 총 4가지 해당하다 보니까 기존 매출 극대화를 보여준 이 부스터 프로보다 판매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.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부스터 프로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요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.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함께 작용이 될 수 있다. 주가에는 기대감이 붙어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이 해외 매출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40%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부분은 더욱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 이제 APR 같은 경우 지속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자사몰로 이 사람들의 인지도를 꽉꽉 잡아놨습니다. 그래서 마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후발주자가 이 APR 점유율을 좀 뺏어보곤 싶지만 인지도 이런 부분을 좀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사몰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도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되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API 성장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좀 오버행 우려가 좀 저는 걱정이 돼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오버행 우려 같은 경우 1개월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. 3월 27일 날 이 주가가 좀 급락할 수 있다.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오버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도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인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3월 27일 날 이제 1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고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다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. 하지만 아직 2개월 오버행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리스크에 있어서 좀 아직 신뢰받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이제 2개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1개월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월 27일까지는 이 주가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이 4월 27일 이 오버행 우려까지 끝나고 앞으로 이 APR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나머지 보호예수 물량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현재 주가를 봤을 때 APR 같은 경우 현재 차트 현황을 보면 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부로 주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.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 구간 여기 보이시죠? 이 구간까지는 좀 주가가 이 구간까지는 이제 이탈이 없이 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.
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가가 이탈이 되면서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갈 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가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 매수세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과 이 기관의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왔기 때문인데요. 보이시죠?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. 개인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 4월 27일 오보행 우려까지 끝나게 된다. 이런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악재를 좀 해소한다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현재 주가도 안정화를 갖춘 모습은 아닙니다. 보이시면 안정화를 갖춘 모습은 아니고 이 구간대 이탈 없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현재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나오려는 그림에서 이 25만 죄송합니다. 25만 원 구간에서 지속적인 이 지지 라인 과거에 지속적인 지지 라인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이 무엇보다 이 APR의 적정 주가 가격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남겨드릴게요. 이 보시면 이 APR에 2024년 컨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컨센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EPS 수치가 나와 있어요. EPS 수치 보이시죠? 잘 보이실 것 같은데 현재 이 우리가 APR뿐만이 아니라 잠시만요. APR뿐만이 아니라 이 기존 미용 화장품 업계라고 예시를 들면 이 원택도 있고 플래시스도 있고 비율도 있잖아요.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장품 의료기기 이 부분에서 평균 PR 수치를 구했을 때 24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. 현재 이 APR의 이제 EPS 수치는 이제 약 20배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평균 PR 24배 그리고 2024년 실적 컨센 EPS로 봤을 때 15,479원이죠. 그래서 15,479원에서 이 화장품과 의료기기 모든 이 평균 PR 수치를 구했을 때 약 적정 주가의 가격은 이 정도 수치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가격대는 제가 이제 예상 즉 프리미엄 가격을 매긴 숫자이고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컨센을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컨센 부분은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다시 하향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 수치를 기록한 부분이니까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조건 이 주가의 가격대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APR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또 앞으로 이 추가적인 이슈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